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은 지 26년이 되는 날 한반도 평화는 교착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실 텐데요. 네, 오늘 맑은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현재는 18도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오늘 낮 2시에 열립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찰 추산 10,000명이 넘는 적지 않은 인파가 자리를 잡고 노숙을 이어가며 재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는 오늘 경기장에 들여보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기사 살펴볼까요? 주목되는 기사들을 4개 뽑아봤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발언을 두고 청와대 내부가 격앙된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발언을 대통령을 향한 협박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SNS에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친명계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기를 압박했고 친정청래계는 당대표가 책임질 일이면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내 권력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거취를 숙고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인사는 최근까지만 해도 연임 의지가 강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불출마 압박으로 해석될 만한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 본인도 생각이 많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 주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승리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정청래 대표가 반드시 연임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강력한 리더십 좋은데 그게 왜 꼭 본인이어야 하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윤석열이 이 12.3 내란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요. 법원은 이 작전이 오물풍선 대응이 아니라 비상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등이 계엄 3개월 전인 2024년 9월부터 계엄을 논의했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앞서 내란 1심은 모의 시점을 12월 1일로 보았습니다. 지귀환이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번 판단이 항소심에 반영될 경우 윤석열의 내란죄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볼까요?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경찰은 준비돼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겨레 이춘재 칼럼인데요. 자, 지금 정청래 대표가 보안 수사권 폐지 이걸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SNS에 말이죠. 아직 여권에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만약에 밀어붙인다면은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 지금 당대표 연임을 하기 위해서 이 구호를 내세운 것은 아닌지, 과연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은 준비가 돼 있는가? 이춘재 논설위원회 관점이 이러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를 SNS에 한 줄로 올렸던 윤석열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자신의 대표직 연임이 시급하고 또 위태롭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마구잡이로 걸어둘 이슈가 따로 있지요. 참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네, 자 관련한 칼럼 한겨레에서 상세히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고요. TV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TV뉴스 리뷰로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외곽을 공습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 이스라엘은 위협에 맞서 방어할 권리는 있다면서도 공격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평화협정 체결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든 당사자들은 무력 행동을 멈춰야 한다며 기회를 날려버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선 협정의 최대 변수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거친 표현을 섞어가며 화를 냈습니다. 서명 1시간 전이었는데 왜 공격을 해야만 했냐며 망할 판단력도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네타냐후가 공습 이후로든 헤즈볼라의 무인기 세대 침투 사건 관련해선 피해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흔들렸다며 지금쯤 서명할 예정이었는데 몇 시간 뒤로 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언급은 돌출 변수가 발생하긴 했지만 양해각서를 위한 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밤 9시 청와대 회의실에 모인 강훈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이탈리아 로마에 체류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된 참정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고 당황스럽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이번 사태를 악용해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다면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에는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특히 현장 경찰관과 시민들에 대한 일부 시위대의 위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순방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 책임을 강조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했는데 강성 지지층에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는 정청래 대표를 직격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계파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 메시지에 지도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책임론에는 종합적으로 평가하자, 정부 인사 행보도 포함하자며 차기 당권 도전이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 친명계를 견제했습니다. 친명계에선 반성보단 당권 경쟁에 집중하는 거냐, 사퇴하라,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당원 여론 추이를 살피며 연임 도전을 막판 고심 중입니다.